잘 보이시나요? 예, 잘 네, 보여요. 예, 잘 네, 보입니다. 네.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이장 소비 이론을 위하여에서 먼저 발표한 부분이 이제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시체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한 겁니다. 저도 이제 진행하기 위해 시작하기 위해서 뭐 경제학자, 심리학자, 뭐 사회학자들이 욕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사물의 유동성, 욕구의 유동성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향유 부인 여기 보시면 이제 소비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미개사회 친족 미개사회의 친족 체계와 마찬가지로 의미작용 질서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새로운 생산력이 출현과 통제 요구해서 뭐 마지막으로 신용 판매 제도 그때는 뭐 이제 활성화는 안 됐지만은 지금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기 이제 뒤에 이제 발표할 부분이 개인의 연산 기능.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연산 기능 하면은 어떤 의미인가 몰라갖고서 이제 챗 GPT에다 물어보니까는 개인이 조직이나 시스템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 그런 것이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면은 세계는 노동자로서 절약가로서 인간을 필요로 하지만 소비자로서의 인간은 더욱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요구되고 또 실제로 다른 것과 대체될 수 없는 개인은 소비자로서의 개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 관료제적 구조가 확대되는 한 개인주의적 가치 체계가 앞으로 이제 절정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여기서 소비 사회로서 정치적 사회 시민의 깊은 모순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모순이 뭐냐면은 세계는 소비자의 개인주의를 더욱 더 이제 조장해야만 하면서도 동시에 그 개인주의를 점점 더 억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개인주의를 조장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개인주의를 억누르는 것이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타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확대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이타주의적 이데올로기도 자체가 관료화되고 있다. 는 것입니다. 배려, 재분배, 증여, 무상 공급, 모든 선행의 어떤 선전, 인간관계 등이 사회의 어떤 문활류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가 소비의 어떤 체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체계를 균형 잡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타주의적 이데올로기죠. 이게, 이게 따라서 그러면, 소비는 사회 통제의 강력한 요소지만 음,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따라서 소비는 제가 이게 좀 끊기는 것 같아요. 잘 들리시는 거죠? 아, 네, 네네네, 들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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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따라서 소비는 사회 통제의 강력한 요소지만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소비 과정에 대한 항상 더 강력한 관리조적, 관료제적 강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것이죠. 이 강제. 그 결과 그러한 강제는 자유의 지배로부터 더욱더 힘차게 찬양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강제하는 것. 뭐 우리가 아까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소비라는 것이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적 선택이나 사람들은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음, 소비에 대한 모든 논의는 소비자를 보편적 인간으로 보면 안 되고요. 소비자는 결코 보편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는 정치적, 사회적 존재이며 하나의 생산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그는 근본적인 어떤 역사적 문제들을 다시 제기한답니다. 이 음, 보드리아르는 소비 수단의 어떤 소유, 경제적 책임 등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여기서 더욱 심각한 위기와 어떤 새로운 모순이 계속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구는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생산수단이나
뭐 생산력 있는 걸 얘기했는데 이제 장 보드리아르는 소비 수단을 얘기했고 경제적 책임 등을 이렇게 이제 살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다음 장으로는 소비적 자아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미국 이제 예를 드는 건데요. 미국의 주부들이 노브라데이를 제외하면은 이 새로운 모순은 의식적인 형태로는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때쯤 그러니까 1960년대 이때 했을 때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이제 뭐 반대로 전개된다고 말하지 않, 반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인 한에서는 사람들은 다시 고립되고 뿔뿔이 떨어져서 기껏해야 서로 무관심한 군중이 될 뿐이고요. 여기서 소비 대상은 사람을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예로 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군중 또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이제 군중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소비자들의 사적 영역은 구체적인 부정성을 갖고 있지 않기에 생산 체계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구조를 부여받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동차를 소유한다든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 이런 것도 외부로부터 구조를 부여받는 겁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소비 대상이 지위의 계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소비 대상은 가령 사람들을 고립시키지 않으면 이제 차별하고 또 소비자들을 더 어느 한 코드의 집단적으로 배정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이 사람들이 집단적 연대를 어떤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보드리아르는 노브라데이가 뭐야? 그게 그 이게 여자들이 여기서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거는요, 주부들이 뭐 단체로 이제 이제 그 브라자 이건 거 있잖아요. 그걸 착용하지 말자 뭐 그런 것을 이제 어떤 사회적 붐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이제 소비를 안 하는 운동을 벌였던 상징적인 그 이벤트네 하나에. 예, 예예 약간 이벤트였는데 요거만 빼고는 지금 현재 계속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소비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음. 음. 근데 이게 보니까 결국 아까 그 이타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예, 잡, 이 미국 사회나 이런 선진 사회에서는 이렇게 기부 같은 걸 많이 하고 이렇게 돌려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예, 결국은 이분도 그 사회 불평등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지금 소비의 어떤 그 능력 때문에 개인화되고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저기 이타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의존해서 밖에는 지금 이런 모순은 해결할 수가 밖에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는 세지고 개인이 그 소비의 어떤 그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더 어떤 쪽으로 집중이 되고 부는 그 부분은 또 부가 집중된 사람이 계속 이런 어떤 증여나 소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증여나 뭐 공급하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사회 환원해주는 요 시스템이 없으면 지금 자본주의의 이 체계는 망한다. 지금 그런 어떤 이 모순에 의해서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필요한 문화고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에는 너무 없는 것 같네요. 그나마 이제 이런 진보 그 정권, 진보 세력들이 그 소득 재분배,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뭐 무상 공급, 음, 그 가난한 뭐 아니면 장애인들 이런 약자들, 사회 약자들한테 뭔가를 그 무상으로 더 그 뭐 지급하는 거, 그리고 왜 노령연금 이런 것도 이 땅에 무상 공급 이런 것들이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이제 확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음, 게 그 자체도 또 관료제화돼서 그러니까 음, 정부의 어떤
그 규칙이나 규제에 네, 의해서 분배가 되고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왜 그 저거 뭐야 선별복지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돼서 그걸 타먹는 것도 하나의 권력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소비 체계 속에 들어가서 이런 균형 잡는 데는 별로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 같다. 충분하지 음, 못하다. 이런 얘기인 것 예, 같네. 그게.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그 중요하다라는 얘기 같은데, 이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언급은 안 됐지만 기본소득 같은 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렇죠. 중요한 그 열쇠가 될 수 있겠지.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소비 수단과 생산 수단을 같이 놓고 얘기한 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음. 생산 수단이라는 네. 건 만들어내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걸 소비 수단이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 수단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광고라든지 아니면 강요하고 있는 어떤 그 미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누군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쓰게 그 강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지금의 시대는 이 소비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마케팅 루트, 유통 루트를 갖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어떤 현재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위에 그 소비자가 곧 생산자다라는 말이 있지? 네,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히 그 개념이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봐. 그 위에 올라가면 소비자는 이제 개인이고 그 다음에 어, 노동자로서 절약가로서 인간을 필요로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디 뭐 생산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생산자라는 표현이 나오긴 해요. 음, 여기가 없네. 내가 딴 데서 본 걸 갖다 착각했나? 음, 어, 생산수단이라는 표현하고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음, 이게 같은 얘기로 나오긴 합니다. 소비자가 꼭 생산자다. 오케이. 나중에 나오면 또 네, 또 한번 얘기하고. 보시죠. 예. 네, 네. 따라서 대체적으로 말하면 소비자들은 소비자인 한에서는 19세기 초의 노동자들이 이제 그랬듯이 이제 마르크스 그때 얘기했듯이요. 음, 말했던 바와 같이 무의식적이고 비조직적이다 얘기했고요. 이 다음 문장을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못해서 이제 챗GPT한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소비자의 주권 개념에 대한 비판을 이제 다루고 있고 19세기 초의 노동자들처럼 소비자들도 의식과 조직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공공 여론을 칭송받으며 정치와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한 그들은 이제 주권은 그들의 주권을 인정받는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민중을 찬양하되 그들이 소비자들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무대에 개입하지 않는 한에서 그랬듯이 소비자들도 소비에 대한 소비에만 만족하는 한에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에만 만족하는 한에서는 인정받는다고 하고 있고요. 소비자는 소비할 때만 소비적 주체로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 그 산업혁명 때 그 생산수단을 독점하면서 이게 불평등의 문제가 계속 생겼잖아요. 그 자본 가지고 네. 생산자를 갖고 있는 자와 안 갖고 있는 자가. 근데 지금 요 시대도 소비자가 그 소비 수단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불평등한 어떤 그 시대가 도래한다. 왜냐하면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런 어떤 얘기가 또 반복이 되네요. 역사가.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마르크스나 아담 스미스 그 자본론 국부론에 네, 나오는 노동자들은 네, 사실 무의식적이고 비조직적이지.
그렇죠. 그 그때는 당시에는. 예. 조직화되지 못했지. 그러니까 노동운동 이런 것도 없었고 이 당시에는 노동조합이나 이런 조직화된 어떤 그 역할을 못했지. 음, 그때는. 그리고 좀, 그렇게 조직되지 않아야지 예. 노동자로 인정을 받고 또 또 그냥 대중과 여론 이런 건 소비에 만족하는 그 한에서 이제 소비자로 인정을 받는 건. 그러니까 그 유니온이 만들어지면서 그 불평등이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 결국은. 그치? 예. 그러면 지금 이 책도 뒤에서 유니온 얘기를 하려나? 소비자 연맹? 음.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사실 네. 소비자들이 다음 이제 공동 대응하기 3장입니다. 쉽지 않지. 그렇죠. 맞아요. 네. 불매 운동 같은 게 이제 집단으로 이제 같이 뭉치는 유일한 경우들이고, 근데 일본의 그 뭐야 그 만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뭉쳤다가 금방 그냥 해이해지잖아 지금. 다들 일본 네. 여행 가고 난리대. 네. 기차 일단 사고. 예, 경제 그걸 이길 수가 없나 봐요. 싸니까. 그러니까 싸고 물건 좋으면은 그 소비자는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네. 3장 개성화 또는 최소 한계 차이입니다. 네. 자기 자신이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다 해갖고서요. 여기서는 이제 벤츠하고 벤츠 옵션하고 이제 렉스탈 모바일 염색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옵션 선택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염색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리즈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벤츠하고 여성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이 두 사람을 이제 분리시킬 수 있죠, 당연히. 이 벤츠랑 염색체를 염색제를 쓰는 사람하고. 그렇지만은 차이화와 개성화라는 똑같은 강제, 강제를 하는 거죠. 이게 사회 저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강제는 두 사람을 결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A라면 다른 한쪽은 BA인데 개성적 가치 도식에서는 양쪽 다 이제 강제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에서는 같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깊은 것을 그런 것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그걸 소리가 우리를 이제 끊기네. 이제 바로 예? 소리가 끊겨. 우리 예, 목소리가 이게 들렸다 안 죄송합니다. 들렸다가. 이게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요. 음. 조금 불안정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아, 저는 예. 제 노트북이 안 좋아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 조금 아이, 끊기기는 저, 하네요.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가끔이에요. 죄송합니다. 가끔 한 번씩 끊겨요. 제가 또 방도 바꿨어요. 예. 지금 아, 기존에 있던 방하고 이제 여기는 지금 현재 제 딸 방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아, 안방은 이제 원래 아내 방이었는데 제가 박사학위 하면서 제가 거기 잠깐 뺏었었는데 다시 돌려줘. 다시 이제 여기 딸 방에서 쓰고 있어서 조금 통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계속 네,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문을 좀 열어놔서 그 인터넷이 잘 잡힐란가 모르겠네요. 즉 우리 깊은 곳에 이제 잠재 있는 특질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차이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우리에게는 모두 똑같다 하면서요.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를 이제 문구를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당신의 아파트를 당신이 직접 개성 있게 꾸미세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꾸미는 일은 이 말은 이게 개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죽었고 우리 기능적 세계로부터 쫓겨났다고 하는데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엄밀하게 이제 제가 표현한 건데요. 이런 존재하지 않는 개성, 잃어버린 신급에서 지금은 개성화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당신의 아파트를 당신이 직접 개성 있게 꾸미세요 해서
이제 조금 이게 뒤에 나가면요. 이게 최소 한 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잃어버린 존재는 차이의 다양성 속에서 좀 전에 이제 벤츠나 이제 이제 모바일 염색제의 밝은색,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어떤 집중적 혹은 산재해 있는 기호 속에서 기호의 힘을 통해서 추상적인 형태로 부활하여 종합적인 개성을 재창조하고 여기에 작은 차이들을 통해서요. 결국은 안전한 익명 속에서 나타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차이라는 것은 원래 이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아무 개성이 없다고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 안에서도 작은 최소 한 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차이의 상업적 생산입니다. 모든 선전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선전은 의미 작용을 전달할 뿐이다. 선전의 의미 작용은 결코 개성적인 것이 아니다. 그 의미 작용은 모두 시차적이며 한계적이고 이게 서로 뭉치는 조합적이다. 즉, 선전의 의미 작용은 차이의 산업적 생산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런 소비 체계를 가장 강력하게 정의한다고 장 보드리아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성을 특징지었던 어떤 실제적인 차이는 그들을 서로 용납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성화하는 차이는 이제 개인들을 서로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무한한 척도 위에서 서열화되고 또 모델들 속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차이는 이 모델들에 입각해서 교묘하게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또 재생산한다는 어떤 작은 차이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타자와 구별하는 것은 바로 어느 한 모델과 일체가 되는 것, 그리고 어느 한 추상적인 모델 및 어느 한 양식의 결합 형태에 근거해서 자기를 특징 짓는 것이며 결국은 그러한 이제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실제적인 모든 차이와 특이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의미는 뒤에 밑에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모든 차이와 특이성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사물들인,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차 종류가 수십 대가 있는데 그 중에 소비자가 선택된 거에 의해서만 몇 개만 이제 계속 생산되는 거겠죠. 시계를 만들 때도 제가 예전에 수학시 보니까는 샘플을 이미 한 수십 개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이게 많이 선택하는 것만 대량 생산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이들은 있지만은 모든 차이와 특이성을 포기하게 만들고서 그런 것들을 뭐 수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그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 소비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차이 생산의 독점적 집중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곧 이제 대기업들이 뭐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뭐 LG 예전에 지금은 이제 핸드폰 없어졌지만은 독점적 그런 것에 의해서 몇 개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감소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 그 독점, 독점하는 거잖아요. 독점. 그쵸? 그 옛날에 그 예, 예, 산업시대 때 예. 보면은 그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면 그냥 그 혼자밖에 안 만드니까 거의 독점이잖아요. 자기가 음, 만드는 대로 파니까. 근데 예, 이게 이제 경제공항이 오면서 그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것들을 만들고 비슷하게 다들 만드니까 그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그 못 누리게 되니까. 그런데 그 독점적인 지위를 이런 그 차이의 어떤 이런 그 방법, 모델의 그 물건을 그 한정적으로 생산하는데 그거를 사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최대화시켜 가지고 그 일시적 독점적 상태를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을 써서 그 물건의 가치를 뻥튀기 시키는 그런 어떤 기법을 쓴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은 조금 그 현대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제품 생산 전략 이거를 좀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문장에서는.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재에도 그런 몇 개 그 저기 상품들이 그 소수의 모델을 가지고 과점 네,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네, 맞지. 네, 그렇죠. 애플이라고 그래서 뭐 무한히 개인이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정해져 그렇죠. 있는 뭐 15이나 뭐 14이나 네, 모델이 정해져 있는 거를 사든지 말든지 네,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통제를 받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자동차가 요새 상당히 개인화되고 있다고. 그 음, 개인이 그 사양을 갖다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하면은 뭐 몇 달 후에 받는 그 기간은 있지만 개인이 옵션을 선택하는 재량권 범위가 옛날보다 훨씬 넓어졌지. 그리고 음, 이제 그 바비 인형 이런 그 이나 의류 이렇게 사이트 고급 의류 사이트들은 개인이 인터넷에서 자기 인형을 자기가 디자인해가지고 머리 색깔은 뭘로 하고 얼굴은 뭘로 바꾸고 이거를 옛날에 비하면 옛날엔 그냥 몇 개 찍어내가지고 필름 대량 생산해서 시장에다 쫙 펴놓고 살 음, 사람은 사고 말면 말란 시기였는데 인형들도 지금은 거의 뭐그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저기가 소비자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개별 생산을 해주는 체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트렌드는 이 60년대에는 이제 포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거네요. 일단 음, 여기서는 결국 근데 차이 생산을 통해서 독점적 과점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한다는 거지. 지금 개인의 어떤 어, 그거에 맞게 그때그때 이렇게 변경을 해주 생산 자체를 소비자가 조정하는 네, 이런 데까지는 가지는 않았다는 거군요. 그렇지. 네, 거기까지는 이 사람이 생각이 못 미친 것 같아. 근데, 근데 요게 결국은 그런데 또 하나의 저는 애플을 우리가 그거 아직 커스텀하지는 않잖아요. 안 하지. 예, 근데 걔네들이 나왔을 때 이 상당한 초기 물량이 계속 부족할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이 보면, 그 이제 광고 덕이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네, 집단을 차이를 만드는 거지. 이게 네, 그러니까, 고급 사양을 선택하는 그 소비층, 그 네, 다음에 그 기본 사양을 아니면 또 올드 음, 옛날 모델을 음, 저기 선택하게 하는 소비층 이런 거를 이렇게 계층화해 가지고 결국 소비자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하게 만들고 사실 그 한 집단 내에서는 차이가 없게 만들고 이거를 양동 작전을 펴는 거지 이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결국은 팬덤을 만드는 것 같아요. 팬덤. 음, 팬덤을 만들고 그 팬덤이 내가 뭘 만들든 간에 열광하게 만들고 그 다 소진하게 만드는 맞아. 그런 그래서 그런 마케팅인데 저는 사실 이런 사실 독점적 지위 있잖아요. 과점 상태를 만드는 거 그거를 기업들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 그치. 상태가 돼야지. 그게 수익성이 최고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팬덤까지 개별화해서 간다. 만들어주는 거는 원가가 네, 많이 들어가가지고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전략인 거지. 예, 기업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안 좋아하는 거죠. 네. 결국 이 요 형태가 팬덤이 그 생산 제품에 올인하게 만드는 음, 그런 어떤 전략을 기업이 쓴다는 거는 결국 그들이 생산자고 그들의 소비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그 상징이 있는 예, 기호를 계속 예, 던지는 거야. 그래서 그 그러니까 기호를 소비하게 만드는 거지. 예, 이게 저는 하여튼 이 시대에 이 어떤 이런 근간이 되는 얘기들이 이렇게 왜 미리 이거 마케팅 쪽에서 이건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소비자들도 사실 이런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사실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마케팅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거 여쭤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책. 보도의 전략이지.
예, 그냥 포피 전략 정도만 그냥 하지, 음, 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건 그냥 사회 철학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음. 어렵고 이게 뭐 어렵잖아 지금 문장이 전부 이걸 누가 읽겠어? 우리 같은 또라이나 어렵습니다. 읽고 있지. 문장이. 예. 음. 예, 아, 근데 너무 저는 이 주옥 같아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예, 계속 이어서 독점과 차이 결합. 예. 차이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코드로의 목적 그리고 가치들이 유동적 서열로 이제 통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개성화를 얘기하겠습니다. 개성화에는 현재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의 자연화와 이제 유사한 효과가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쪽이 재미있는 표현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해체한 후 기호로서 현실 속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숲을 베고 그곳에 녹색 도시라고 명명한 마을을 세운다. 나무를 다시 심고 그것이 자연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전에 이제 붙여 다니는 자연스러움이라고. 그러니까 녹색 도시를 자연스러움. 이제 인위적인 거죠. 따라서 메이크업의 효과를 갖는다. 어, 이 개성화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이쪽은 좀 재미있게 읽었던, 예,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개성화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예, 개성, 예. 개성이 그 자연 발생적인 자기 성격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소비에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소비 예, 성향을 조정한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예, 메이크업, 마치 예, 나는 예. 나만 이 물건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개성화된 제품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난 어, 자유를 그게 가지고 그 있고. 사람의 본연의 어떤 음. 소비 욕구에 의해서 나온 게 네, 아니라 네, 그 생산자들이 이 물건을 파는 애들이 이 사람 이건 너만의 물건이야라고 네, 개성화 시켜준 거지. 네, 그렇죠. 저도 이거 문장 보고, 야, 그렇지. 우리 조경이나 이런 것도 보면 다 우리가 다 해놓은 거를 자연 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 음. 자연은 그런 도시가 없죠. 없지. 그 자이 아파트인가 거기가 그거를 표방했잖아 초창기에. 네, 맞아요. 그 숲세권을 아파트 안에다가 숲세권을 그러니까 네,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놓고 숲세권 네, 아파트라고 팔잖아. 실제 네. 숲세권 아파트려면은 어디 산속에다 산속에, 지어야지 그게 네, 숲세권이지.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개성화의 논리도 똑같은 것이다. 자연화, 기능화, 교양화 등과 동시적인 것이다. 그랬고요. 산업의 독점적 집중은 사람들 간의 어떤 실제적 차이를 없애고 개성과 생산물을 균질화하며 동시에 차이와의 지배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이 숭배는 차이들이 상실에 근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거를 현대의 어떤 쉽게 독점, 문장을 바꾸려면 앞의 차이는 집단적 차이고 네, 그러니까 계층 간의 차이지. 그 고급 물건을 사는 사람, 싸구려 물건을 사는 사람 이런 집단 간의 차이. 그 차이고 숭배. 그 차이들의 상실을 뒤의 차이는 개인의 차이지. 개인 간의 차이는 상실되는 거고, 집단 간의 차이가 그 소비를 조장시키는 생산자들의 농락에 의해서 집단 간 차이는 그 조장이 되고,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차에 있는 물건을 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개성화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성화라는 게 개인이 개성화가 아니라 어떤 집단이나 사회의 개성화라는 그렇지. 것인가요? 네. 음.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기만의 개인 스타일로 지금 소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믿고 사실은. 있는 거예요. 어.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게 개성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개성 있게 살아라. 너의 어떤 그 그치. 네 개성을 살려라. 네 개성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강제화된 예, 사회가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차이 속에서 자기가 개성하라고 개성화됐다라고 믿는 예. 이 개성이라는 단어, 개성화라는 단어를 그지 조심, 개성하고 개성화가 완전히 다른 거야 지금. 네, 조심해서 써야겠는데요. 네. 그러므로 현대의 독점적 생산은 결코 단순히 재화의 생산만이 아닌 항상 모든 여러 개의 관계의 어떤 생산이며 여러 차이의 생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거대한 트러스트와 미소한 작은 이제 작디 작은 어떤 소비자 생산의 어떤 독점적 구조와 소비 개인주의적 어떤 구조 사이에는 논리적 공범 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합적 인격의 내부에는 앞서 말한 조합적 문화가 반영되고 있고 이 문화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최소 공통 문화의 어떤 집합적 재학습이었던 바와 같이 개성화는 최소 한 개의 차이의 어떤 일상적 재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스타일과 지위를 분명하게 해주는 작은 어떤 질적 차이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한계적 차이는 어떤 자체가 미묘한 서열에 복종하고 있고 한계적 차이는 모두 차이 표시 연구의 일반적 법칙에 따라서 가장 엄격한 사회적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재미있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이 똑같은 벤츠를 타고 다니면 세일즈맨이 똑같은 모델의 벤츠를 타면은 그 세일즈맨은 해고된다는 에피소드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차이가 있고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용 가치로서 사물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만 엄하게 등급이 매겨진 기호 및 차이로서의 사물 앞에서는 전혀 이제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 예와 같이요. 다음은 이제 메타 소비입니다. 개성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개성화, 즉 지위 및 명성의 추구는 기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 달리 말하면 사물 및 재화 그 자체가 아니라 차이에 어떤 사물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이 과소 소비, 비과시적 소비의 어떤 역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베블렌 효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베블렌의 과시적 뽐냄이 아닌 눈에 띄지 않는 태도, 검소함, 겸손함으로 이제 자신을 나타내는 것, 상류층 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한층 더 사치, 과시의 증가이며 보다 교묘한 차이. 그러니까는 중산층의 어떤 뭐 이렇게 과시를 뽐내는 것보다 이제 상류층의 이런 이제 겸손함, 태도, 검소함 있는 것들이 좀 이제 차이를 또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차이는 이 경우 사물 거부, 소비 거부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또한 소비 중에서도 최고의 소비라는 것입니다. 기호 수준에서는 절대적 부도, 빈곤도 없으며 부의 이제 어떤 기호와 빈곤의 기호 사이에 대립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반소비의 이제 어떤 매우 현대적 증후군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것은 결국 메타 소비라는 겁니다. 계급의 어떤 문화 지수로서 이것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은 중간 계급은 과시적 소비 경향이 있는데 리스먼의 얘기입니다. 이는 상류 계급이 어떤 과시적인 그런 과시 소비 전략을 통해서 출세주의자들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상류 계급이 이제 이 중간 계급이 소비하는 것은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데 그 상류 계급은 그들과 이 경계선을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계급 있는 사람들이 막 좋은 옷, 좋은 음식 이게 먹는데 이 상류 계급들은 그런 거 검소하면서도 그렇게 자기네들을 예, 이제 검소하게 또는 아주 이제 우에 표현을 보면은 겸손하게 행동하면서 이 중간 계급과 이제 경계선을 지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메타 소비를 하고 또 그거 이제 계급의 문화 지수를 이제 계급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계 지으는 것이죠. 이 현상은 다양한 형태로 취하며 나타나는데 현대 사회를 해석하는데 이것이 조금 매우 중요하다고 장 보드리아르는 보고 있습니다. 사유와의 어떤 사회적 논리를 분석의 기본축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파악하고 차별적인 것으로서 그리고 기호로서의 사물의 개발이 그 사물들이 어떤 사용 가치의 추방 위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리스먼은 기호라는 것은 타인과 접촉할 때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메타 이 소비라고 하는 게, 부분은 좀 이해를 잘 못한 저도 부분입니다. 음, 그, 결국 지금 부르조가 아니지, 그 상위 계층들은 그냥 물건 자체를, 그러니까 일부러 뭐 이렇게 부자인 척, 뭐인 척 안 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어떤 옷의 그 품질, 아니, 옷의 라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고, 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차고 있는 어떤 시계, 되게 검소하게 갖고 있는 것 같은 가방,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 차이를 만든다는 얘기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드러나는 그런 차이가 이제 그 상류 얘기죠. 계층은 그냥 평 자기네들이 평범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득 그치? 내에서. 예, 그쵸. 근데 이제 그게 기호 가치를 갖는 거지. 그 상류 음, 계층이 쓰는 물건이라는 예, 기호 가치가 그렇죠. 생기는 거지. 그 어, 사람들이 그 찬 시계는 예, 본인은 명품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보통 예, 자기 소준에서 사서 찬 거야. 근데 예, 잘 안 고장 나는 이제 시계. 중산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이 보면은 제가 저 부잣집 며느리가 찬 시계는 고급 명품이야. 예, 그러니까 나도 그렇죠. 저걸 사고 싶어. 그러면서 과시적 소비 성향이 이제 생기는 거지. 중산층이나 이제 저소득층은 없는 돈을 막 빚을 내서라도 그걸 네. 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고. 음. 근데 그걸 메타소비라고 한 거는 아까 계급의 문화지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음. 결국 그 메타라고 하는 거는 그 실체와 실체 그 상위에 이렇게 연결짓는 그렇지. 그런 그 그거잖아요. 위에 음. 어떤 것들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위에서 다시 한 단계 상승해 가지고 또 하나의 계층이 생기는 것. 그거를 메타라고 이제 그, 저기 뭐야 라틴어 어원이 그거잖아. 음. 인지도 우리가 보통 물건을 보고 사물을 인식할 때 인식하는데 그거에서 새롭게 생기는 어떤 의식작용을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 그런 네네. 것처럼 소비도 이제 메타 소비가 일어나는 거지. 그 소비의 그 일반적인 형태 위에서 또 뭔가가 소비의 기호 가치가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 그 그 지금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소비하는 거야, 그냥. 네, 그러니까 지금 상위 계층의 응, 사람들은 그냥 응. 사용하듯 쓰는 거, 사용 가치에 그렇지. 맞춰서 쓰는 건데 맞아. 그 사람은 사용 가치로 쓸 수도 있는 거야.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사용 가치는 추방시키고, 그렇지. 그 거기서 기호 소비,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지, 기호 가치를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메타 소비의 어떤 지수를 만든다는 거네요. 맞아. 아, 그게 현대적인 증후군이라는 거지. 아, 어, 기업들도 그 부분을 대단히 이용한 좀 잘 목적.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그, 광고에서 그거를 예, TV 연속극이나 이런 음, 데서 계속 조장을 하는 거예요. 음. 사실은. 실제로 우리 보면은
우리가 명품이라고 알고 있는 뭐 루이비통인가요? 뭐 그런 네네. 백이 그 네. 별명이 오초백이라고 해요. 오초백. 5초? 왜요? 길거리에서 5초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아, 네. 그 백이라고 해서 오초백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그 그렇게 명품으로 중산층 여기 보면 이제 중간급이 갖고 있는 과시적 소비 경향이 그 발현된 것이 저는 오초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음, 어, 그 위에 있는 상류층들은 이미 그 오토백이라고 하는 루이비통을 자기들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안 쓴다라는 거죠. 음. 아, 걔들은 상식 들고 다니잖아. 아니, 그 뭐, 이렇게 어디 물에 비 올 때 이렇게 우산으로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상류계층 애들은. 사용 가치를 위해서. 디올백 근데, 쓰고 다니시는 게 비 오면. 사용 가치가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비를 우리는 막아주니까. 이렇게 예. 꼈는데. 그걸 잘 활용한 기업들이 그 새로운 명품으로 등극을 하는 게 요즘 현대 사회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이런 데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막 브랜드가 막 새로 뭐 되게 명품이라고 막 나와요. 근데 이게 뭐지? 왜 계속 생기지? 뭐 명품은 원래 많았나? 뭐 이런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월리 같네요. 이월리. 그 네. 많이 쓰니까 또 이전하고 하면서 바뀌는. 아, 그래야지 계속 사죠. 아, 그러니까 이거 이게 그 상류계층은 소비를 그냥 자기네들 소득 수준에서 평범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따라오려고 그러잖아. 네, 중산층들이. 네, 그 따라오면은 이게 차별화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는 이 그러니까 중산계층이나 저소득계층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출세를 해서 나도 상류계층처럼 소비하고 싶어라고 음, 하는 그 출세주의 이런 사람들을 밀어내고 싶은 거야. 이렇게 경계선을 세워서 야, 음. 너희들 나 못 쫓아와. 그래서 오늘은 디오백 들고 나가고 내일은 무슨 뭐 크리스찬 디오로 들고 나가고 뭐 계속 그냥 도저히 못 쫓아오게 시계도 그냥 처발라서 하나 차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개씩 차고 다니고 반지, 목걸이 도저히 못 쫓아오게 만드는 거지, 이제. 그런 소비가 또 생긴다 이거야, 상류층에서는. 음.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데 그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왜 최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도 디올백 좋아하나 봐요. 다른 거로 넘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뭐야 그 저기 디올백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 고급도 아니야. 예, 아니, 그러면 다른 걸로 넘어가서 좀 그런 거나 봤지. 그러니까 저기 그 아주 최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디올백을 받은 영부인을 보면서 저 천박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근데 거에 아유. 넘어가서 말이야. 워낙 천박한 사람이 그걸 좋아하는 거라서 영부인의 고급스러운 그 이미지는 오히려 사라져가지고 네, 한편에서는 디올백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 네, 그러니까요. 디올백이 쪽팔려서 못 들고 다니겠다. 응? 콜걸이 차고 다니는 거를 내가 차고 다니냐 뭐 이런 음, 그러니까 누가 쓰느냐가 되게 또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게 사용가치. 명품도 그 고급스럽고 우아한 사람이 갖고 다니면 그게 명품으로 가치가 나오지만 그러면 저기 짝퉁을 차고 다녀도 우아하게 생긴 사람은 그 그렇죠. 점잖하게 타고 다니면 그게 빛난다고 그게 네, 맞아요. 진짜고. 근데 가짜도 천박한 그렇죠. 사람이 진짜를 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예, 더 수위 위험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아줌마들도 좀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돼.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구별인가 수능인가 해서요. 전통 사회학에서는 이 차이와의 논리를 분석 원리로 삼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라는 것은 실제로는 우선 먼저 차이와의 구조적 논리가 있으며 이 논리가 개인들을 개성화된 것으로, 즉 서로 다른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개개인이 수능하는 일반적 모델과 하나의 코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근본적인 논리는 코드에 지배된 차이와 개성화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능이라는 것은 지위 평등화 및 집단의 의식적 균질화가 아니라 동일한 코드를 공유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집단들을 어떤 다른 집단들과 구별하게 하는 바로 그 기호들을 나누는 것에서 나누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집단의 성원들의 동질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집단과의 어떤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따라서 차이 표시의 합의가 만들어지며 수능 효과란 그 결과로서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이라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읽은 거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요. 그 데이비드 리스만 이제 고독한 군 중에 보면은 이 수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 소비 사회의 많은 부분이 이제 데이비드 리스만의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수능이라는 말을 데이비드 리스만은 사회적 성격과 사회적 수능을 같은 개념으로 이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수능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수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많이 계속 얘기했지만 강제도 있지만은 어떠한 여기서 지금 문장에서 읽은 바와 같이 어떤 집단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이제 수능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 수능을 이제 데이비드 리스먼은 어, 크게 세 가지 분류를 나누더라고요. 전통 지향, 그리고 내부 지향, 그리고 타인 지향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음, 거기서 나름대로 전통 지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예전에 가족제도, 이제 공동체, 거기서의 어떤 수능, 이제 부모 공동체에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내부 지향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전 장에서도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이제 청교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너 이렇게 해 하면은 자식들은 거기에 이제 순응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구조가. 그리고 타인지향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지금 이제 많이 그때 당시에 그 데이비드 리스만이 쓸 때 타인지향형 인간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자기 이제 변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변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해도 자식들은 이거에 이제 거부를 하는 겁니다. 반항하고 또는 이제 순응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제가 조금 이게 다른 쪽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수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여기도 이 저기 소비 사회의 장보들이라도 이 수능이란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갖고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네. 고독한 군중을 조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아주 이거와 이 소비 사회와 책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가 없어요. 네. 근데 아니야. 지금, 근데 이 수능이라는 표현이, 네. 되게 그 중요한 게 그 수용성이라는 표현인데, 그, 결국 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 차별화된 집단, 계급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동질성을 유지하게 하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성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성이 없으면은 다 각자 알아서 그 지멋대로 사는 건데 진짜 개성대로 사는 건데 결국은 그 라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라포를 음,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그 라포가 하나의 또 이제 집단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 지위의 예, 평등이나 그 균지라가 아니라 이런 동일한 코드로 모여 있는 어떤 라포 집단의 그, 그 뭐야 논리라든지 그들의 어떤 질서 그런 거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게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음. 예, 그게 네, 이제 사회적 성격이 동지성. 그렇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게 일종의 그들만의 문화지. 그렇죠, 그렇죠. 예, 또래 집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예, 또래 타이지 않는 집단. 또래 예, 집단을 얘기하고 있고, 이 예.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들만의 문화, 그러니까 저 음, 집단, 예, 맞아요. 그 라포가 있고 그 라포가 다시 릴레이션이 되는 거고 이 계층적 릴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게 개체화 이론이나 여기나 여기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그래봤자 집단 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같은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항하기가 그러니까 수능의 반대가 저항이잖아. 음, 예, 저항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음, 그러니까 보통 그 강인한 정신력이 아니면 네. 수능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집단 음, 내에. 그게 그러니까요. 동질화되는 것도 아니면서 음, 그 계급에 속하고자 하는 있던 네. 그 소속 욕구 같은 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그 자기 라포 그 집단의 어떤 라포를 이렇게 그 동질성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치. 거기서 예, 자기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예, 갖고 있는 그 뭐야 문화 이거를 내가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거기서 왕따 네, 당할 수도 있고 네, 뭐야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동질화되는 건 아닌데. 네, 예, 맞습니다. 네. 그쵸. 근데 그거를 추구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차이의 표시를 야, 우리 이걸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고 음, 그걸 서로 이제 지키고 그게 보면 협회니 뭐 이런 것들, 길드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모양들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게, 그쵸? 그치. 그게 그 왜 같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끼리 왜 네. 모임을 형성하고 예, 그 저기 뭐야 사회 소규모 사회를 자꾸 만들어 나가잖아. 그룹 집단을. 예, 맞아요. 그 가만히 혼자 두지 않는 이상은 다들 맨날 그렇게 만들어 네. 가잖아요. 그런데 속하지 않으면 뭐 우울증 네, 걸리거나 네, 잘못하면은 자살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인간이 사회적 인간이니까. 네. 예, 어디나 그런데 다 똑같네요. 모든 원리가 똑같아. 양자의 세계는 뭐. 그러니까 음. 그런 데에서 순응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멘탈을 가져야지. 그 이상치예요, 그럼 이상치. 그 그걸 살짝만 릴레이션십을 살짝만 높이면 떨어져 나갈 음. 이상치들이에요. 그 라포끼리 모이고 그 라포와 라포를 연결한 게 릴레이션이잖아요. 사실 교회도 그래. 교회도 그런 집단 중에 하나인 거야. 그렇죠. 아유, 재밌네요. 현상이 다. 네. 네. 다음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사회학의 분석을 권위, 모방, 의식적인 사회명의 표면적 영역에 대한 어떤 현상학적 연구로부터 지금 장 보드라는 코드, 구조적 관계, 기호 및 어떤 차이 표시 연구의 어떤 체계에 대한 분석으로, 즉 사회적 논리의 어떤 무의식적 영역의 이론으로 이행시키기 이행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 수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와 체계의 기능은 위세 과시 욕구의 충족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음, 차이는 어떤 개인 간의 어떤 실제적 차이에 근거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어떤 체계로서 성립하는 것은 그 차이를 표시로 이제 차이 표시 기호로서 상업화될 수 있고 상업화될 수 있는 시차적 형태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차이는 일체의 어떤 독특한 성질을 제거하고 차별적 도식과 이 도식의 체계적 생산만을
보유한다. 이렇게 합니다. 코드화된 차이는 개인들을 분할하기는커녕 반대로 교환 용구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이제 기본적인 사실이며 여기서 이제 보드리아르가 소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 소비는 더 이상 사물의 어떤 기능적 사용 및 소유 등이 아니고 두 번째, 소비는 더 이상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단순한 위세 과시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소비는 커뮤니케이션 및 교환의 어떤 체계로서 끊임없이 보내고 받아들이고 재생되는 기호의 코드로서 즉 언어 활동으로 정의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의 차이, 복장, 이데올로기 및 성의 차이조차 소비의 거대한 연합체 속에서 서로 교환된다. 그것은 기호들이 사유하던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 보면은 어 이제 저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소비 사회를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커뮤니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는데 여기서 많이 인용되지 않는가, 인용된 거지 않는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다 일관성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 소비는 기호고, 기호고 그쵸. 기호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 음, 그게 매체고, 그게 언어고. 그래서 음, 언어, 커뮤니케이션, 기호,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고, 그 교환이라는 말도 그런 거고, 음, 그 소비는 결국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거야. 음,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거지.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체계. 음. 그렇죠.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체계지 음. 사용 가치가 이제 이건 극대화된 건 아니다. 떠난다는 거지. 예, 기능이나 떠났다는 뭐 거죠. 이런 건 예. 다 떠났고. 네.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사실 옷은 한 벌만 있으면 되잖아요. 옷은 하나만 그 뭐야 얇은 옷, 두꺼운 옷, 반팔 뭐 이렇게 가지고 한 개씩만 있으면 되는데 되게 다양한 옷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이 사실 이 자본주의 회사에서 물건을 계속 만들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아니, 그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처음 여행 가는 사람들은 짐이 무지 많아. 네, 그죠. 무슨 이만한 큰 무슨 괴짝 같은 걸 들고 들어와. 거기에 매일 갈아입을 옷을 네, 갖고 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 나는 이제 계속 줄어가지고 사실은 바지 하나밖에 안 가져갔어. 충분하거든. 뭐 일주일 동안 바지 입는다고 무슨 빨 일도 없고 그냥 네, 그 바지 계속 입으면 돼. 그리고 그렇죠. 그냥 티셔츠나 뭐 겉옷 하나 정도 가져가면 음, 그냥 백팩 하나에다가 충분히 그 일주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옷은 그걸로 충분해. 사용 가치잖아요. 그치? 그냥 완전 그 사용 가치로만 오늘 가져가는 거고 자본주의 안 맞는 거예요. 다 망하지 이제 기업들 나 같은 이 예. 사람만 있으면. 예. 아, 이거 좀, 이런 기호의 체계도 내가 한국에서 좀 그래도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도, 그리고 난 맨날 깨끗하게 옷을 입는다라는 그런 어떤 그 교환 가치, 커뮤니케이션 가치를 좀 했어야죠. 근데 이런 면도 생각해봐. 소비를 다양화한다. 그러니까 옷에 집중하는 거잖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그쵸. 소비하면.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옷은 단순화하고 예. 거기 가서 길거리 가면서 맥주도 사 먹고 커피도 사 음, 먹고 포도주도 사 먹고 막 그 거기에서 소비를 하는 거지. 그 다 사용 다니면서. 가치네요. 예. 어. 결국 소비는 경제 활동에 활력을 놓는 거니까는 그런 네. 데 더 집중을 하지. 뭐 그렇게 옷을 많이 가져가서 무거운 데 끌고 다니면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잖아요. 아, 소비를 다양화하는 게 나는 더 찬양론자야. 네, 다음은요. 코드화 혁명입니다. 현대 사회 체계는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가치 체계에 근거해서 사회적 통제를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체계를 저해하는 정치적, 경제적 모순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규제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는 모순이 언제든지 새롭게 폭발적 위험이 있을지라도 체계는 통합 및 규제의 어떤 무의식적 장치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평등이라는 장치와는 반대로 개인들을 차이의 어떤 체계와 이제 기호의 코드로 이제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 모순이 있는 곳에서 차이가 있고 사회적 모순의 어떤 해결이라는 것은 평등화가 아니라 차이를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차이를, 다름을 인정하는 거. 이게 꼭 표현은 아니지만은 차이화이다는 겁니다. 코드의 수준에서 혁명이 있을 수 없다. 아니, 혁명은 매달 이제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행의 혁명이며 무해한, 무해한 혁명인데 다른 혁명들은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화를 했어요. 이게 문장이 참 따라서 대단히 소비는 아주 그 과감한 자체만으로도 표현이네, 이게. 에? 음, 여기 사회적 모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예, 평등화가 아니라 그, 차이화다라는 이 문장이 대단히 야, 도발적인 문장이라고, 이게. 음, 그렇죠.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평등한 사회를 만듭시다. 사실 네, 그렇죠. 예, 그 현 정부 탄생한 것도 공정과 상식, 뭐 평등화, 막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그 정부가 탄생했잖아. 음, 그리고 많은 그 우리 진보 뭐 민주 세력들이 추구하는 게 평등이라고. 음, 그렇잖아. 네, 사회적 모순이라는 것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평등화가 해결한다라고 우린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게 평등화가 아니라 차이화라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야, 사실은. 음, 근데 이, 논리를 잘 따지고 보면 이게 맞는 거거든, 사실은. 어차피 음, 사회에 음, 모순과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죠. 평등화라는 거는 이상적인 거라고 이상적인 거죠. 예. 생각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수도 없이 이게 그 비행기가 아주 집합체라고 그러잖아. 비행기가 이 계급 차별의 아주 상징적인 존재다. 음, 그 뭐야 비즈니스석, 그 로얄석, 무슨 그 C석, 음, 클래스, 그 왜 네, 경제, 응? 네, 이카다미사, 예, 이게 딱 구분되잖아. 예. 가보면은 이코노미석 가보면은 그냥 요게 뭐 조그만 뭐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앉아가지고 갇혀가지고 가는데 비즈니스석에 있는 사람은 여유 있게 딱 뒤로 제끼고 그 이제 잠, 차이가 거기서 확 신분 차이가 드러나는데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사회적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각 개인의 어떤 그 욕망의 차이. 예, 차이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차이화를 통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풍부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제공시켜 주는 거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예, 그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그 풍부한 상품을 많이 만드는 그 풍요로운 사회, 풍요로운 사회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음. 근데, 근데 이 유행이라는 면을 쓴단 말이에요. 유행의 혁명이며 이라는 표현도 근데 이건 무슨 말이죠? 유행의 혁명? 그렇게 새로운 기호 체계를 만들어서 상품을 계속 차별화하는 거지. 그래서 아, 새로운 그렇죠. 유행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네. 아이폰 16을 갖다가 쫙 유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아이폰 15을 갖고 있으면 네. 차별이 차이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아, 이제 돈 가진 놈들은 16 계속, 나오자마자 그걸 구매하거든. 네, 그 이제 우월 그렇죠. 의식이 또 생기면서 유행이 음, 그때 쫙 그 음,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군요. 음. 음, 혁명이 매달 일어난대잖아. 새로운 차 모델 나오고 새로운 네. 그 브랜드가 계속 출시가 되잖아.
따라서 소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이데올로기를 대신할 수 있으며 또 장기적으로는 미개 사회의 위기의 질서적 또는 종교적 의례가 행했던 바와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 전체의 어떤 통합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지. 맞아요. 사- 저 사회 전체의 통합을 만들었다. 음. 근데 모두가 만족하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소비하면서. 수준에서, 예, 다 만족하잖아요. 참 신기한 제도예요. 네. 다음은 구조적 모델입니다. 소비사회에서 개인이 어떤 자기 도치는 독자성의 향유가 아니라 집단적 특성의 어떤 굴절된 모습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최소한계의 차이를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도취적 열중에 어떤 집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고 싶고요. 어디서나 개인은 우선 자신을 좋아하고 자기 만족하도록 권유받는다. 우리가 계속 음, 얘기한 강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이러한 자기 만족의 권유는 특히 여성에 대해서 이제 행해지고 있지만 이 압력은 여성 일반이라는 어떤 하나의 신화를 통해서 즉 자기 만족의 집단적 문화 모델로서 여성의 신화를 통해서 현실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계속하고 있고요. 소비는 자발적인 관계가 기후 체계에 의해서 매개되는 관계로 이제 대체되는 것에 의해 항상 규정된다고 하고 있고요. 소비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때 소비는 어떤 소비의 어떤 진정한 대상인 여성적인 모델을 구성하는 기구다라고 했고요. 자신을 개성하면서 여성이 소비하는 것은 바로 이 모델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사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마다 이 모델들을 실현하는 데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개성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요. 남성 네, 모델과 여성 모델 이렇게 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보통 이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남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 이제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성 모델은 까다로움, 선택의 의무적 규칙을 강조한다 하고 있고요. 여성 모델은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적 배려다. 결국은 어떤 계속 남성에게는 병정놀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에게는 혼자서 인형놀이를 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선전에서도 남성 모델과 여성 모델이 이제 분리가 되어서 항상 존재하며 게다가 남성 위계 질서가 살아남아 있다. 여기까지 읽으면은 이제 조금 이제 그런데요.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조적 대립을 사회적 우월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성의 선택은 수기적이며 결투와 비슷한 특히 고귀한 행위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 또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 모델 속에서는 용속되는 것은 반대로 파생적이고 대리적 가치이며 여성은 직접적인 경쟁 속에서는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성의 자기 규정은 자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좀 남성과 여성을 이제 조금 이렇게 위계를 만들어 놓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날 매우 일반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여성 모델이 소비의 모든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제 여성의 어떤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계급이 여자다움의 이미지를 자신을 맞추어서 소비자로서 가능하게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로서 그 계급들의 승진은 그들의 노예적 운명에서 완성될 것이며 그렇지만 가정주부와 달리 그들이 소했던 활동은 망각 속에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이 소비라는 것이 오늘날 국가 회계의 전성기를 출현시킨다 하고서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이게 신화라는 표현을, 여성의 어떤 신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여성의 신화라고 하는 표현이 왜 신화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어, 신화라는 건 어떤 게 이제 굳어진 이미지죠. 여성에 대해서 이제 여성은 이렇다, 이러이러해야 한다 해서 여성의 이제 신화 앞에서도 신화라는 이제 주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성 모델에 대한 그렇게 이미지를 각인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음, 그 여성에 대한 이데아인가, 이데아? 이데아보다는 이제 여성의 어떤 여성다움. 모델, 사물. 예. 음, 그것을 모두가 그렇게 신화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러면 모두가 갈망하는 뭐 어떤 이루고 싶은 그런 이야기,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고정된 이미지지 뭐. 네. 그것을 이제 현실의 여성들이 그걸 이제 계속 쫓아간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신화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고정된, 하나의 그 어떤 공동체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뭐 원칙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따라야 되는 전통 이런 역할을 하지 신화가. 음, 그러니까 여성들 사이에는 그런 게 존재하는 거지. 아, 그런데 지금 아까 보면 남성 모델, 여성 모델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어떤 신화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여성이 그게 강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책에도 보면은 부제가 그 신화와 구조, 돼 있잖아요. 신화와 구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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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결국 그게 우리가 아니라 소비수단을 제공하는 생산자들이 만드는 어떤 그 신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구조적 모델이라는 표현도 스트럭처드 그거잖아요. 음. 결국 그 신화에 맞는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가 그 코드 체계? 이제 그런 체계, 사회적 어떤 그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문화, 그 음, 사회가 강요하고 있는 음. 그 틀,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거지. 이게 구조주의적인 입장에서 구조주의적인 그런 거야. 아, 구조주의적인. 이미 틀이 있다. 음. 이 프레임이 있다니, 이 틀이 있고. 이걸 깨서 볼 수 있는 것은 반대로 보기,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네요. 신화를 깨야겠네요. 그렇지. 신화를 깨야지. 근데 음. 뭘 이게 남자들은 어떤 병정놀이처럼 네. 기계 질서 속에서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 음, 행동을 하고 음, 여자들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음. 그런 신화를 거부하지 않고 거기에 순응하는 식으로 순응하게. 소비를 하고 그러니까 음, 이거를 깨기가 쉽지 않지. 음.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 소비의 조장은 이 신화를 가지고 소비를 조장하는 거네요. 구조적으로. 그치? 크게 보면은 이제 신화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음,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코드나 기호를 생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코드나 기호에 그 순응하도록 사람들을 유도시키는 거지. 자기는 그걸 선택했다고 믿지만 네. 사실은 이미 사회로부터 사회 구조가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건데 그걸 자각을 아, 못 하는 거지. 네. 그리고 그게 여자다운 거다. 네. 남자는 자기가 남자답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네. 이게 뭔가 고도의 사회 심리적 전략을 쓰는 다움이, 거예요. 뭐뭐 다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어떤 신화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늘 대화 속에서도 그런 거를 강요하잖아. 이 음, 사내 새끼가 말이야 왜 울어? 이게
벌써 이제 남자라고 하는 거에 그 틀을 뒤집어 네, 씌우는 거거든. 기집애가 찔찔 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언어 속에 이미 네. 남성다움, 여성다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신화적 이 상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 그 사회에서. 그거는 이제 그 원시사회 때 하고 지금 뭐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게 다 달랐겠지.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의 어, 틀, 남자라면 이래야 돼. 여자라면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이 구조로서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결국 소비를 그거에 의해서 어, 사람들은 그 문화에 순응하는 그 자기가 속하는 집단의 문화에 순응하는 식으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근데 그 신화라는 거는 그 자연 발생적인 걸까요? 아니면 인위적인 만들어, 거지 지금까지 얘기로는 장보드리아르는 그게 생산자들이 그렇게 조작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현재 시대에도 그 이런 신화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의 어떤 생산자들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렸을 때 여성들이 입는 옷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소비 행태 그때의 신화하고 지금 현대 그 사회에 지금 이제 네, 자라나는 20대 네, 아니 30대 애들 네, 얘들이 여성이라면은 네, 입어야 되는 그렇죠. 옷이라든가 이런 거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잖아. 소비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 틀 자체가 지금 많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벌써 이 생산자들 이게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기업 대기업들이 다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실화 같은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 살다 보니까 계속 혼자 차이를 만들다 보니 음. 자연스럽게 발생한 그런 차이일까? 아니면 정말 그 말대로 기획된, 그 창세전부터 기획된 그런 일까? 되게, 지금 이제 어, 자연스럽다는 말이 아까 네, 왜 자연화라는 네, 거와 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걸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처럼 음, 누군가는 의도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한 명이 아니지. 음. 그걸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아니, 지금을 살고 있는 저조차도 야, 저게 인위적으로 됐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수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여기서 어려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교수님이 이제 예전에도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그 무의식적, 그러니까 은폐돼 있고, 이제 저나 교수님이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세력, 다른 데서 그게 만들어져 있는 것.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지고 있다. 좀 그래서 그 무의식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저는 이제 심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다 무의식하다, 이게 그 개념이, 그 개념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것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적인 것, 은폐된 것,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장보들이라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집단 행동이나 사고의 변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사고의 틀이라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면 자연스러운 거지. 왜냐면 우리는 기납적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런 게 시장에 먹힐 거야라고 이렇게 기납적으로 보잖아요. 음. 근데 지금 장보드리아드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영역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정해져 있고 어느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 그 정해진 것들이 강요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정해진 게 그럼 누구고 무엇이 이 사람들이 이걸 의도를 한 건가? 언제부터? 이게 야, 이게 대단하다? 뭐 이러네. 사실은 우리가 그 왜 그 경영의 귀재들이다.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 있잖아. 소위 우리가 네네네. 아는 뭐 스티브 잡스니 뭐 이런 세계 리더들 이런 사람들의 의도에 끌려가는 거지. 이게 음. 다수 대중의 자연스러운 변화는 아니라는 거지. 그들이 제시하는 그 길.
그 길대로 그렇지. 동의가 돼서 합의가 돼서 예. 간다는군요. 걔들이 그거를 그래서 글로벌 리더들의 역할이 아, 소비를 조장하는 새로운 소비 계층을 만들어내고 서로 새로운 소비 기호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코드를 형성하고 하는 역할들을 걔들이 한다는 얘기를 지금 장보드리아를 하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러면 그들이 만드는 기호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빨리빨리 따라가는 게 그렇지. 그게 이제 예, 우리가 마케팅 분석이라든가 전략을 짜는 거나 그런 게 다 그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경영학 책에 나와 있는 사례라는 것들이 전부 그런 글로벌 거죠. 리더들의 행위를 담고자 공부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철학 공부하는 것도 네, 사상을 이끄는 리더들의 생각을 흉내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 네, 니체가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면 그런 식의 사고가 옳다고 우리가 계속 강요받는 거예요. 그잖아. 그 책을 그러네요. 심홍동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 공유를 하면서 또 우리도 그게 옳은 사고야 라고 이렇게 동조를 해주면서 그 네. 리더들을 팔로우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분야에서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잡지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네요. 중요한 거지. 그게 트렌드잖아. 아, 그걸 먼저 빨리 캐치해서 그 리더들한테 바짝 쫓아가거나 능력이 아. 있다면 자기가 리딩을 일부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사회를 주도하는 거지. 네, 아직도 아니란 어떤 생각으로 살았던 나의 또 삶이. 그렇게까지 자책할 필요는 없고. 아니, 지금 60년대 책 보고 있잖아요. 60년대 책. 이 사람은 뭐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제 3, 40년 후를 예측한 거가 지금 잘 맞아 떨어지는 거지. 이거를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지. 아, 근데 그래서 왜 공부는 이렇게 끊임없이 해야 돼, 늙어 죽을 때까지. 네, 그래야 그 뒤처졌다는 그 뭐랄까 평가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거지. 네, 예. 또 프랑스 책이 이렇게 어렵게 쓰여졌고 번역도 좀 너무 어렵게 네. 되지 않았나. 어려워요. 번역도 이게 이상하고. 사고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왜냐면 프랑스 애들하고 미국 애들도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프랑스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도 그 미국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지금 이거 번역도 이상하잖아요. 한국 번역도. 아주 이상하지, 아주 이상. 우리가 온갖 지금 억측과 축측을 가지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지. 문장이 어려워. 매끄러운 게 하나도 없잖아.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우리가 떠드니까 그나마 이해가 좀 되지. 맞아요. 그냥 텍스트만 읽으면은 이해 안 가는 문장이 수두룩해. 그런 근데 것 같아요. 앞뒤 전후 맥락을 이렇게 뜯어 맞춰 보면은 고개가 또 끄덕끄덕해져. 그 그 이 통찰력이. 번역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번역자. 네, 응? 그러니까요. 번역자 문제 있어요. 네, 번역자 문제도 있어요. 네. 이거 좀 의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단어 사전 찾아가지고 직역해버린 네. 것 같아요. 그 네. 차라리 챗GPT가 더 잘한다니까 번역을 요즘에. 맞아요. 그 혹시 그 지난번에 교수님이 그 영문 올리셨거든요. 예, 그거 그 디벨로 번역하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 이해 안 되는 문장은 그 영어 원문을 찾아서 그걸 한글로 번역해 달라고 바드나 이 네. 챗GPT한테 요구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 문장이. 이 사람은 내가 볼 땐 번역 완전히 초짜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고 번역한 게 아니라 그냥 직역한 거야. 음. 아, 하여튼 오늘 너무 재밌네요. 이게 우리 박성 박사님 너무 그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감사합니다. 한 소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마이크. 네. 아까 채팅방에 남겼는데 미안해요, 박사님. 자꾸 왔다. 아, 아이, 괜찮아. 이사하시는데, 뭐. 여기 지금 집안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이사 언제 해? 근데 저 말고 우리 애들 그러니까 거기 이사한다. 애들 이사한다 그랬잖아, 여기로. 예, 예. 그 다음 삼리동. 주 원래 다음 주 계획인데 녹화 끄시죠, 교수님. 음. 예, 다, 다음 주 계획인데 그